최근 미국에서 슈퍼 허리케인 로라가 상륙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부터 4년째 계속 슈퍼 허리케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슈퍼 허리케인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관련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슈퍼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났습니다. 자, 우선 허리케인에도 카테고리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미국은 그 태풍의 바람 속도죠. 1분간 측정된 속도, 이걸 평균값을 기초로 해서 풍속을 정해요. 네. 그러면서 풍속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더 위력이 강해지는데요. 예. 미국에서도 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태풍의 바람 세기만을 가지고 태풍의 등급을 분류를 합니다. 예. 이제 가장 약한 것이 1등급인데 추속 32에서 41m로요. 지반이 약한 곳에 가로수나 간판이 파괴되는 정도고요. 네. 우리나라 태풍 등급과 비교하면 강한 태풍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등급은 최대 풍속이 추속 42에서 48m로 일반 주택의 지붕이나 유리 창문을 날릴 수 있는 위력이고요. 우리나라 태풍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강한 태풍급 정도가 됩니다. 예. 3등급은 최대 풍속 추속 48m에서 56m로 빌딩에 금이 갈 수가 있고요. 예. 4등급은 최대 풍속 추속 56에서 68m로 일반 주택이 파괴되거나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등급은 최대 풍속이 추속 68m 이상으로 지상에 있는 나무를 쓰러뜨리고 주택이라든가 빌딩을 뒤엎을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예. 가장 낮은 그 미국의 1등급이라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한 태풍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그 태풍 등급이 그 기준이 좀 더 높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미국의 그 영향을 주고 있는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서인도 제도라든가 멕시코만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해역은 열대 해역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태풍이 강력하게 발달을 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분 평균 풍속을 최대 풍속으로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분 풍속 평균을 최대 풍속으로 보니까 뭐 똑같은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태풍이 좀 더 우리나라보다는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덴마크 연구팀에 따르면요. 오늘날 슈퍼 허리케인이 100년 전보다 3배나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빈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여기에 대한 연구가 미 위스콘신 대학과 미 해양대기청이죠. 이쪽에서 그 연구원들이 40년 동안의 지구 폭풍의 위성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카테고리 3, 그 3등급짜리죠. 이상 허리케인 상태에 도달할 확률이 매 10년마다 8%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초강력 태풍급이거든요. 네. 자, 전 세계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열대성 사이클론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더 강력해지고 더 치명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 자, 이제 기후학자들은 허리케인 로라의 놀라운 성장은 인간이 초래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데요. 예. 올해 멕시코만의 해수 온도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여기다 바다 밑 굉장히 깊은 곳까지 이 허리케인이 아주 뜨거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 뜨거운 해수가 존재했고요. 또 걸프만의 높은 기온과 습도는 허리케인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이 해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공기 중에 습기를 7% 더 많이 제공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 강수량도 늘어나게 되고 허리케인이 강력해지는 에너지도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태풍을 약화시키는 바람 시야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더 강한 와더니, 즉 회전할 수 있는 성질이 더 강해질 수가 있었다는 네. 것이죠. 이로 인해서 로라는 지금까지 8월에 발생한 다른 폭풍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누적 사이클론 에너지, 이게 우리가 ACE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ACE는 폭풍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설명하는 통합된 측정 기준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허리케인이 더 강력해지고 또 잦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슈퍼 허리케인 로라가 여러 가지 기록을 경신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슈퍼 허리케인 로라는 아주 굉장히 많은 기록을 갱신을 했는데요. 로라가 미국 역사상 16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로라는 지난 2005년 8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폐허로 만들고 1,800명의 사망자를 내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준 허리케인입니다. 예. 이 카트리나보다도 오히려 풍속은 더 강했습니다. 카트리나는 당초에는 5등급이었지만 상륙할 당시엔 3등급으로 세력이 약해진 상태였죠. 예. 다만 좀 엄청난 비를 내리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는데, 그러나 로라는 루이지애나주에 그 상륙할 당시에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이라면 집이 부서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수준인데요.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는 상륙하면서 무시무시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예.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레이크 찰스 공항은 최대 풍속 초속 59m의 강풍을 기록을 했고요.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의하면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7m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미 공항에 있는 미 국립기상청 투플러 레이더가 파괴되기도 했는데요. 예. 레이더 같은 경우는 보통 시속 200에서 한 240km 이런 네. 바람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최대 순간 풍속이 이것보다 더 강하게 불면서 파괴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강한 바람으로 전신주들이 그대로 다 무너져 내리면서 80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 강한 바람으로 루이지애나주에서는 2.7m의 높은 해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나라 그 매미로 마산만이 그때 해일로 18명이 사망했던 이 사건에서 해일 높이가 2.3m였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이더도 고장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풍속이 분 건데 우리나라 태풍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태풍은 미국식 등급으로 따지면 거의 2등급 전후입니다. 예. 상륙할 때 2등급 전후. 자,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올라왔던 태풍이 마이삭과 하이선이 있었죠. 9호 10호 태풍. 이게 육지에 상륙했을 때 최대 풍속이 마이삭 같은 경우는 통영 매물도가 초속 39.5m를 기록을 했어요. 네. 하이선은 울산 이력서가 초속 31.4m였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 로라가 육지에 상륙할 당시의 풍속 59m는 마이삭보다는 1.5배, 하이선보다는 1.87배나 더 강했던 것이죠. 예. 또 최대 순간 풍속도 바비 때 제주 고산이 초속 47m였으니까 허리케인 로라가 1.42배 이상 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산술적으로 한 1.5배 정도 다르면 뭐 조금 강하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풍속의 피해는요 제곱으로 갑니다. 제곱으로요? 네, 산술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기하급수로 늘어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허리케인 로라의 강도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했던 하이선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매미 같은 것보다 3배 반 이상 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3배 반이나. 네. 우리나라에 오는 그 태풍보다 3배 반이나 더 강한 위력이다.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인데, 네. 자, 이 정도의 그 슈퍼 허리케인이라면 그 피해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바비라든가 9호 뭐 마이삭이라든가 10호 하이선의 피해 집계가 경제적인 피해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건 좀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예. 미국도 아직 피해가 집계되지 않아서 뭐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레이더가 파괴될 만큼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많은 지역의 건물들이 좀 엄청나게 파괴되었다는 보고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 또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허리케인이 상륙된 지역의 그 그랜드 체니어의 메르멘 타우 강수위 측정기에서 역사상 최고의 가장 높은 수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1957년 6월 허리케인 오드리 때가 수위가 13피트였는데 이번에 로라가 몰고 온 많은 비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17.14피트 높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는 다른 슈퍼 허리케인에 비해서는 좀 적었습니다. 열대성 폭풍 수준으로 통과했던 아이티에서는 3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음에 비해서 그 이후에 강력하게 발달했거든요. 네. 로라는 슈퍼 허리케인으로 상륙했던 미국의 사망자는 현재까지 22명입니다. 네. 허리케인이 상륙한 루이지애나주에서 14명이 발생을 했는데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치는 사고 등으로 10대 소녀와 함께 6명이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인명피해가 적었던 것은 아주 그 효과적인 예측, 굉장히 예측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서. 예. 그다음에 효과적인 재난관리 대응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예년보다는 피해가 적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명 피해가 발생할 만큼 엄청난 160배나 강한 허리케인이었다는 얘기인데 미국 현지 주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